안녕하세요. 박가복갑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소식 듣고 좀 많이 놀랐고요. 정말 저렇게까지 한다고? 역시 정치검찰은 정치검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장동, 아니 10년 넘게 이재명을 털었고 지금도 털고 있지만 비리 혐의는 결국 못 찾았나 봅니다. 유동규 구속시키고 1년 만에 겨우 검찰이 가지고 온 게 유동규의 입에서 나온 진술 하나, 그걸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측근 긴급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하는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멘탈이 좀 나가더라고요. 참 체포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중앙지검 국정감사하고 대검 감사하기 전날, 유동규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날,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숙대 총장이 나오는 국정감사 앞둔 시점, 이 모든 게 우연이겠죠? 제가 법대는 안 나왔지만 현행범이 아닌데 긴급 체포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2번 소환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김용 부위원장은 소환 조사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기획수사에 따른 기획체포, 압수수색 쇼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독, 남욱 측근, 파릉 메모, 김용에게 돈 줄 때마다 장소 액수 써놨다. 와, 이게 사실이면 빼박이죠. 근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남욱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줬고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줬답니다. 그때 돈 준 장소하고 액수를 메모해놨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김용 부위원장에 돈을 줬다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을 건너뛰고 바로 김용에게 돈이 간 것처럼 기사 제목을 뽑는 겁니다. 이 기사 제목만 읽는 사람은 딱 속기 쉽죠. 유동규가 김용 부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없고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김용 부위원장을 체포한 겁니다. 물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유동규가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뇌물죄로 구속된 사람이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걸 보면 정치자금법으로 제명이 바뀌었단 말이죠. 뇌물죄는 1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형을 받는데 8억 뇌물을 받았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돼서 법원으로 간다면 가벼운 징역 혹은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협조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검찰의 회유나 협박을 받지 않았을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하고 접견하러 갔더니 계속 검사실로 불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구치소 면회 갈 때 가서 면회 신청서에 이름 쓰고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접견 신청 미리 하고 확정된 날짜에 접견하러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요 근래 갈 때마다 변호사가 접견하러 가면 검사실에 불려가서 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검사실에서 접견 신청 오면 맞춰서 불러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유동규에게 네가 뇌물로 돈 받은 게 아니라 정치자금 목적으로 이재명에게 전달하기 위해 김용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면 정치자금법으로 풀어줄게. 안 그러면 구속기한 연장한다. 이렇게 회유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유동규가 김용 부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면 더 가둬놓고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야죠. 돈 전달한 사람을 풀어줘서 나가서 김용 부위원장하고 입을 맞추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게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면, 한명숙 총리를 잡기 위해서 검찰이 모해위정 교사를 꾸민 전력이 있고, 박원순 시장을 엮기 위해서 서울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잡기 위해서 증인도 아닌 사람의 위증으로 한 국회의원을 숨지게끔 한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황이 이런데 검찰은 막 밀고 들어옵니다.
국민 다수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도 신경 안 씁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왕을 뽑아놨네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러면 6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윤석열을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다 이러면서 지지를 더 보내겠죠? 그럼에도 오늘 갤럽의 윤석열 지지율 보니까 27% 정도 나오던데 민생, 경제 내팽개치고 정쟁과 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자신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말한 내각제 개헌을 위한 포석이 있는데 이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확실한 대통령 후보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정치 생명을 끊고 민주당 내 내각제 지지 세력들을 결합시켜서 내각제로 간다. 그럼 자신이 철저하게 믿는 검사들을 국민의힘 간판만 달고 나오면 당선되는 곳에 심어놓고 유유자적 국가 운영한다는 썰. 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한 검찰 혁명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 정적, 주사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속시켜서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사실 이 둘은 맥이 다 있습니다. 검사가 해먹는 나라, 그들이 평생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뭐든 간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없는 국민은 뭉쳐야 합니다.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하고 친일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집회에 나오는 사람, 나올 사람은 검찰 독재에 맞서는 민주투사이고 친일파에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라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내일 시청역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모여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자고요. 힘들지만 파이팅입니다. 이상 박가복과였습니다. 안녕.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은 특검하자였습니다. 저도 역시 특검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떳떳한 게 확실하면 잘못한 게 없다면 특검으로 공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때린다고 탄압한다고 정부 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치 보복에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 보복의 시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